사양이 무조건 좋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PC방 사장님이에요. 이제 제가 맨날 말하죠. 한 대당 10,000원에서 15,000원은 비축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돈으로 업그레이드. 네, 안녕하세요. 구만사의 조팀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구만사 채널을 열심히 챙겨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PC방 창업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8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과한 대출입니다. 대출량이 많아지면 원리금이 많아지는데, 이 원리금이라는 거는 원금과 이자를 이제 같이 내는 양인데, 이 원리금은 장사가 되나 안 되나 매달 내야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 금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2억 정도 만약에 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800만 원 정도의 원리금을 상환하게 될 텐데, 매출이 3천만 원 나왔으면 순수익은 1,0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원리금이 800만 원이다. 순수익 1,000만 원에서 원리금 800만 원을 빼면 200만 원이 남겠죠, 사장님 수익이. 만약에 2,000만 원 나왔다 매출이, 그러면 순수익은 600만 원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원리금은 그대로죠. 600만 원 수익이 나와도 800만 원 원리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달은 마이너스 200만 원이 되겠죠. 이 원리금 압박에 지옥에 빠져버리는 순간이 이런 순간들이에요. 버티기 위해서 대출을 또 더 받아야 되나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과한 대출은 정말 안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신 분들은 창업을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음식 경쟁력이 이제 높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실수하는 것들이 있죠. 나는 이제 PC방 하면서 맛있는 음식 정말 많이 팔 자신 있어. 나 요식업 했어. 그래가지고 퀄리티 있는 음식들을 마구 늘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원가가 올라가죠, 당연히. PC방 음식들이 완제품을 이제 반조리 된 식품들을 데워서 나간다거나 그냥 튀긴 게 튀겨서 나가는 정도. 그 중에서도 퀄리티를 좋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퀄리티를 좋게 하겠다고 진짜 음식점처럼 조리를 하다 보면은 원가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원가가 올라가면 다 남자고 하는 건데 판매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손님들은 비싼 가격에 사 먹어야겠죠. 두 번째는 이 레시피가 번거로워지겠죠. 번거로운 레시피의 음식이 많아졌다 그러면 알바생들 다 도망갑니다. 사장님도 못해요. 그건 바로 음식을 내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음식만 팔기 때문에 음식을 전문적으로 조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동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PC방 주방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카페 음료도 팔고 음식도 팔고 튀기기도 하고 난리가 난단 말이죠. 음식 경쟁력을 높이긴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요소들을 선별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PC방 손님에 대해서 이해가 좀 높아야 돼요. PC방에게 시간과 돈을 지불해주는 이 충성 고객들은 10,000원으로 맛있는 것도 먹고 PC 게임도 실컷 하고 싶은 손님들이기 때문에 이 손님들을 위해서 구성을 갖춰야 된다. 그게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24시간 알바 빵꾸 지옥이 있습니다. PC방은 1인팟 근무가 기본이기 때문에 24시간 사장님이 다 있을 수 없죠. 잠도 자야 되고. 그래서 알바생 혼자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을 알바생이 이제 빵꾸가 낸다. 오전 내내 일했던 사장님이 이제 야간까지 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압박, 그거에 시달리다 보면 이제 알바생한테 끌려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PC방을 하시려면. 네 번째는 5분 대기조의 삶입니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5분 만에 출동할 수 있는 5분 대기조. 방금 이제 세 번째 얘기했던 그거랑 연장선이죠. 알바생들이 뭐 어떤 일을 언제 어떻게 저지를지 몰라요. 그리고 PC방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야간에 이제 뭐 청소년도 받으면 안 되고 진상 손님이 갑자기 출연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알바생한테 다 맡길 수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상태에 계셔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서로 신뢰가 좀 쌓이고 알바생이 자리를 잡아준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발 뻗고 자기도 하는데, 어쨌든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가 오거든요. 전화를 항상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5분 대기조의 삶이 계속된다. 자, 다섯 번째, 시설 유지 관리가 정말 힘듭니다. 시설 유지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PC방이 시설이잖아요. PC, 뭐 의자, 책상, 모든 것들이 다 시설인데, PC방은 수십 명, 수백 명이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덜너덜해져요, 이 소모품들이 금방금방. 어떤 곳은 오픈한 지 뭐 1년이 돼도 이제 갓 오픈한 매장 같다 라는 느낌이 드는 매장도 있고요. 오픈한 지 1년 됐는데 이거 한 3, 4년 된 매장 같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진짜 관리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로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도 손님들이 바로 느껴요. 손님이 뭐 이런 인테리어 보고 이 PC방 좋다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요. 실제로 가장 느끼는 거는 내 손에 닿고 내 눈에 바로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인데, 키캡이 그냥 빠져있는 상태로 마우스에 막 때가 막 찐득찐득 막 붙어있는데 그대로 있는 경우 난리. 그런 매장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고, 그 옆에 또 신규 PC방 오면 당연히 손님이 가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설 유지 관리가 힘들고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속적인 재투자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PC방은 되게 2년, 3년 정도 운영을 하시고 매장을 많이 내놓으세요. 왜 내놓냐면 그때쯤에는 재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오픈하고 2년 동안 단 한 번도 재투자를 계속 안 했다면 진짜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재투자 비용을 이제 비축을 안 해놓은 거예요. 이제 제가 맨날 말하죠. 한 대당 10,000원에서 15,000원은 비축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돈으로 이 시기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그러면 꾸준하게 새 PC방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안 하신 거예요. 비축금만 잘 비축해놓고 그거를 잘 제때 업그레이드 하신다면 그거는 충분하게 커버가 되는 거고, 어쨌든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전자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곱 번째, 경쟁 PC방이 신규로 계속 물갈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PC방 자리가 사실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신규 PC방은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신규 PC방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빨리 재미 보고 나갈 것인지 전략을 미리 세우고 들어가야겠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 상권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점포로서 내가 우위에 있으면 신규가 들어와도 영향을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 PC방에 있는 손님이 음식도 싸고 맛있고 게임하는데 이상도 없고 내가 계속 다녀야 될 이유들이 충만하면 옮겨가지 않습니다. 사양이 무조건 좋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PC방 사장님이에요. 이 손님들은, 사양 따지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3명 정도 좋은 자리를 찾아서 좋은 그래픽 찾아가지고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안 좋은 사양인데 또 안 좋은 대로 그냥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너무 소수예요. 이 고사양을 알아보고 찾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상 사양이 전자석 좋은 PC방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소수만 업그레이드하고 우리도 똑같이 좋다라고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신규 PC방에 있어서 방어하는 첫 번째 본질은 입지다. 그리고 여덟 번째, 요금 전쟁입니다. 피해갈 수는 없죠. 근데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또 어려운 것도 아닌 게 요금 전쟁입니다. 요금을 치는 PC방들은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신규 PC방 아니면 생명을 다한 PC방이에요. 생명을 다한 PC방은 요금을 쳐도 무섭지 않죠. 이 신규 PC방이 이제 들어와서 요금을 친다. 그러면 기존 상권에 있던 PC방들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위험이 있는 게 PC방인 거는 인정은 하긴 해야 됩니다.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그래서 PC방에서 가장 큰 지출이 인건비랑 월세거든요. 500원을 쉽게 치는 상권, 이런 데들 보면은 수요가 정말 많은 상권이거나 월세가 싸기 때문에 부담 없이 요금을 쳐내는 겁니다. 요금 치고 이 유류 차감을 빡세게 하는 거죠. 1시간에 500원 친다 하더라도 800원, 900원, 1000원을 실제로 다 받아내는 거죠. 근데 손님들은 이걸 알아요. 그리고 알게 된 손님들은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당 1000원에 하는 곳으로 찾아가죠. 근데 진짜로 알 500원, 유료 차감도 없어요. 그냥 생으로 500원을 딱 받는 그런 PC방들이 있거든요. 얼마 못 갑니다. 이거 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얼마 못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쭉 갈 수 있는 PC방이 있다면 대형 PC방일 확률이 아주 크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 규모를 보고, 그리고 월세를 또 확인하고, 만약에 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다 세우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PC방 창업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 8가지를 알아봤는데, 그럼에도 PC방을 하는 이유, 그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일단 수익성이 좋아요. 24시간 계속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업종이고, 일단. 그리고 가장 큰 고정 지출, 아까 말씀드렸던 월세랑 인건비 외에는 매출이 높아질수록 수익성이 점점점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제가 이런 수익성이 좋다,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수의 이야기를 하냐라는 의견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건 PC방이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업종이 그래요. 장사를 시작하는 어느 누구도 하위권이 되려고 장사를 하진 않죠. 어떻게 하면 상위권이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아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PC방이 나라가 지켜주는 업종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초중고등학교 이 담벼락을 기준으로 200m까지는 정화구역이라 그래요. 그 200m까지는 PC방이 신규 개설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지켜주는 업종이다 보니까 이 딱 잘 들어가면 독점을 하거나 2-3개 정도만 딱 알차게 들어가서 더 이상 PC방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 관리만 잘하면 또 이렇게 편한 게 또 PC방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능력, 역량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 사장님이 사람 관리를 정말 잘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개 운영하기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서비스업인데 감정 노동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뭐 음식점을 가든 어떤 업종을 하든 계속 손님과 부딪혀야 되거든요. 저희 PC방은 이제 뭐 들어올 때 인사 정도만 하는 거고 손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눌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손님이 와서 선불기에서 선불제 구매하고 자리에 가서 PC 켜서 게임하다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PC에서 또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문 들어오면 요리해서 가져다 주고, 그러니까 감정노동에 있어서 굉장히 해방되는 업종입니다. 뭐 진상도 있어요. 그런데 진상도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장사라는 게 이제 그런 건 감안하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1,000원으로 1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PC방을 대체할 수 있는 업종이 없어요. 간혹 뭐 시간 때우고 싶은 직장인에게도 필요한 업종이고 돈 없는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업종이고, 뭐 많은 PC방 사장님들이 PC 요금이 올라야 된다 라고 염원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안 올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르면 결국에 손님 수요는 줄어요. 근데 우리가 돈 벌려면 음식을 많이 팔고, 음식을 많이 팔려면 손님이 많아야겠죠. 손님이 많으려면 부담이 없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PC방을 찾는 손님들은 그렇게 돈이 많지 않다니까요. 그 사람들, 손님을 이해해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당 1,000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500원 안 돼요. 시간당 500원 말고 시간당 1,000원 이상. 여섯 번째, 롤. 이거는 단점으로 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 PC방의 미래가 암울하다, 10년째 롤이 겨우 먹여 살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의 관점은 다릅니다. 완전 반대예요. 10년씩이나 이렇게 끌고 와서 대성공을 하고 있는 게임은 정말 보기 드물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게임사라는 거예요. 큰 형님을 등에 업고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롤이라는 게임이 이제 10년 넘게 PC방을 살려주고 있고 앞으로도 책임져 줄 것이다. 요번에 뭐 디아블로 4 지금 다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 우리 뭐 배틀그라운드 초반에 막 나왔을 때 대박 났던 것처럼 그렇게 대박 한번 터트려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그냥 나와주면 좋은 거고, 지금부터 저는 충분히 좋다. 우리 예를 들면 축구, 야구, 농구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올림픽의 종목으로서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한번 딱 들어가면 인기 종목이 되는 건데, 롤이라는 것도 이제 굵직하게 PC방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사업성의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넷플릭스에 보면 롤에 대한 다큐가 있거든요. PC방 사장님들은 이걸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보면 롤이 얼마나 대단한 게임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지 이 영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10년간 유지하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PC방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큰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요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PC방 창업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8가지를 정리해봤는데, 이게 보통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콩깍지에 많이 씌여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하는데 상상의 나래를 이제 헤엄치면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객관적으로 어떤 단점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는 시너지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도움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